은퇴하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출근과 퇴근 사이에 가려져 있던 말들이 식탁 위로 올라오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관심이 다시 시작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에게 은퇴는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이 만들어주던 안전한 간격이 사라지자 서로의 숨소리와 침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사라진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고 말하지 않아도 되던 것들이 하나둘 말이 되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가까워질 거라 믿었던 시간은 조금씩 서로를 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50대 후반의 남편은 은퇴 전까지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수십 년 이어졌고 아내는 그 시간을 혼자 버텼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에 있으면서 당신과 여행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막상 은퇴 후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와 한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면 왜 그렇게 늦냐고 묻고 아내가 잠시 쉬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 그것은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늘수록 표정은 굳어졌고 대화는 점점 지적과 잔소리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출근하던 때가 더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질 거라 믿었던 은퇴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지 못한 채 거리를 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부부는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회사에서 결정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고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태도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평생 가족을 돌보며 남편의 뒷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은퇴 후 남편은 집 안에서도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과 산책 시간,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규칙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왔고 남편은 왜 연락도 없이 늦었냐고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사라지자 남편의 통제는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아내는 집 안에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대화는 필요한 말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직장을 떠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역할을 잇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자신의 불안을 마주하게 되고 아내는 오랜 세월 참고 지켜온 삶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서로에게 기대했던 위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채워주길 바랐던 외로움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각자의 상처와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은퇴 후 가까워지기보다 조심스러워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반드시 파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배우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라는 완충장치가 사라진 자리에서 부부는 처음 만났던 시절처럼 다시 상대를 알아가야 합니다. 은퇴는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워질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은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은퇴 이후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개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말의 밀도가 갑자기 높아진다. 그동안 직장이 대신 맡아주던 시간 관리와 역할 분담이 사라지자 부부는 서로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 문제는 그 깊이가 친밀함으로 이어지기보다 간섭과 오해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은퇴 전에는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와 가치관의 간극이 그대로 드러나고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진다. 이때 많은 부부는 가까워지지 못한 이유를 사랑의 부족으로 해석하지만 실제 원인은 역할 상실과 관계 재조정의 실패에 있다. 한국의 은퇴 부부에게 은퇴는 단순한 경제 이벤트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다. 남편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잃고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으려 한다.
아내는 오랜 시간 혼자 운영해온 가정의 균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무기력과 불안을 통제로 표현하고 아내는 침묵과 거리 두기로 대응한다.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은퇴 준비에서 재무 설계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관계 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퇴직 후 얼마를 쓰느냐는 계산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나누고 서로의 시간을 어디까지 존중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직후의 집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충돌의 무대가 된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은 함께 있는데 외롭다는 고백이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만 바라보거나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애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규칙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 시절의 부부 관계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전제로 작동했다. 이제는 밀착된 시간을 전제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시간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루의 일부는 각자의 활동과 관심사에 맡기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합의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각자의 일상이 있어야 대화가 생기고 존중이 유지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대치를 조정하는 일이다. 은퇴하면 더 다정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 배우자가 나의 외로움을 모두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은 관계를 소진시킨다. 은퇴 후의 친밀함은 밀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자주 함께 있어야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신뢰를 주는 관계가 더 깊다. 말수가 줄어들어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관계는 안정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부부에게 공동의 목표보다 병행 가능한 목표를 권한다. 같은 취미를 억지로 공유하기보다 각자의 취미를 지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함께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일정 후 다시 만났을 때 경험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은퇴는 하나가 되는 시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시기다. 나란히 서기 위해서는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결국 은퇴 후 멀어졌다고 느끼는 감정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침묵은 굳어지고 관계는 기능만 남는다. 하지만 조정의 시간을 거치면 이전보다 더 성숙한 동반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두 번째 시작이다. 함께 늙어가는 법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 배우고 합의하고 존중해야만 가능한 기술이다. 지금 서로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은 이미 늦었다는 경고가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알림일지도 모른다. 가까워질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사랑의 방법이 보인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은퇴 후 부부의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